자, 다음 논점이 이제 8조 3항에 관한 건데요. 이제 정당 보조조항입니다. 8조 3항은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 보조금을 국가가 보조해야 되는 의무는 8조 3항에 나오지 않습니다. 8조 3항에서. 그러니까 정당 의무는 아닙니다. 국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이제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국고 보조의 가능성은 언급되어 있는데 다만 국고 보조의 그 한계가 그럼 어디까지냐,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조를 해줘야 헌법적으로 타당한 건가, 또는 일정한 보조금이 책정이 됐을 때 국가의 보조금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각 정당에게 배분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가 우리 지금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입법자가 마음대로 국고 보조금을 늘리거나 또는 배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혹시 그와 같은 입법자가 배분을 했을 때 어떤 헌법적 문제가 생기는가? 헌법적인 판단 기준은 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쟁점 1이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를 대체 어느 정도까지 국고 보조를 해줄 거냐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는 상태인데 2014년도에 국고 보조금 예를 들면 804억이네요. 세금으로 이거는 지금 국고 보조는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선거 공영제에 따라서 선거 비용은 국가가 세금으로 선거 비용을 충당을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116조 2항에 있는 거죠. 그게 근거해서 이루어진 거고, 지금 말하는 거는 8조 3항에 근거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정당 운영 자금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제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804억, 지금은 내가 얼마인지 몰라. 2020년에 지금 현재 1000억이 훨씬 넘겠죠, 아마. 새누리당,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 1당이었을 텐데, 그 다음에 363억 원, 338억,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당의 그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국고 보조로 거의 충당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정당이 운영을 하는데, 국민이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지금 두 개를 소개해놨는데요. 66년도에 독일, 이게 분데스페파송스게리 시절을 말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문입니다. 이때 66년도 판결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게 국가가 세금으로 정당 보조를 하면은 국가가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 정당 활동에 대한 국고 보조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더랬습니다. 물론 당시 우리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헌법적 문제는 안 되죠. 그 자체는. 독일에서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독일의 입법자들이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제도를 신설했고, 그에 대해서 헌재가 오히려 위헌 결정합니다. 그런데 92년도 판결에는 이제 상당히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정당의 기능과 역할이 독일 사회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중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당도 헌법적 과제를 수행한다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헌법적 과제를 수행하는 한도 내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독일 연방 헌재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입법자가 그런 보조금 형성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헌법적 한계가 있다. 그 헌법적 한계를 지금 나름대로 92년도 판결에서 자세하게 제시를 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보조금을 지급하려면은 국가 보조금에 한계가 있는 게, 여기 이제 결국은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정당이 스스로 조달한 정치 자금의 총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의 총액 액수가 그 정당 스스로 조달한 정치자금의 총액, 그러니까 스스로 조달한 정치자금은 당비라든지 또는 정치자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스스로 조달한 정치자금의 총액을 넘어서서 더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여기 논거가 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정당이라는 조직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시도가 실패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이 스스로 져야 할 위험 부담을 국고보조에 의해서 상쇄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치 자금을 모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은 노력도 하지 않은데 국가가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 스스로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을 국가가 이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이 그의 재정을 당원과 기부자의 지원에 의하여 스스로 충당하고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국고 보조를 해줌으로써 필요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국가로부터의 정당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다. 오히려 정당의 이 경우에는 정당은 사회의 뿌리로부터 유리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생존하게 되는데 그 지지라는 것은 이제 정치 자금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예산에 의존해 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사회의 뿌리,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당의 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현재 독일 연방헌재가 국고 보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 상한선을 여기서 이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 정당 스스로 조달한 정치 자금보다 더 넘어서서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 각 정당에게 배분해주는 국고 보조금은 2위원입니다. 월등히 넘었습니다. 정당이 스스로 충당한 것 이상으로 정치 자금을 몇백억씩 보조해 줍니다. 현재 독일 연방 헌재의 이런 논리에 따르면은 우리는 그 정당 보조금이 너무 많고 위헌적으로 국고 보조를 해주는 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논점이고요. 또 하나의 논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일정한 그 금액이 이제 국고 보조금으로 정해지면은 그걸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분 기준의 헌법 문제인데 우리 현재 현행 정치자금법의 27조에는 배분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 보조의 상한선은 없고 배분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경상보조금의 경우에 원내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지금 보면은 교섭단체는 국회 내 적어도 20석 이상의 국회의원이 이제 모여야 교섭단체가 되잖아요. 근데 현재로 20석 이상의 교섭단체가 3개인가 있나? 4개인가 있나? 그러니까 어쨌든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모인 교섭단체가 있는 그 정당에게 대해서 50%를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교섭단체가 4개다. 그러면 전체 보조금의 50%를 딱 떼서 4대 1로 4분의 1씩 나누는 거죠. 그렇게 배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5석 이상의 정당은 5석 이상의 정당, 그러니까 20석 이하의 19석, 19석까지 있는 경우에 5%를 배분하고 그 다음에 5석 미만의 정당은 2%를 배분하고요. 남는 보조금은 다시 50%는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서 50%는 정선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한다. 이렇게 아주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이게 교섭단체를 구성하냐 안 하냐가 보조금 배분의 주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정당 간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평등선거의 원칙에서 기본적으로 정당 간의 또는 후보자 간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나오는 건데 그와 같은 원칙이 위반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이야기는 그 논리를 따져보면은 정당 간의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지지도, 국민의 지지도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국민의 이 지지도에 따른 경쟁을 만약에 이 국고금 배분 기준이 오히려 그 경쟁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간의 경쟁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진 급부를 국가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당 간의 경쟁은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원의 수를 확보하는 당원의 수 또는 유권자의 지지도, 또 유권자가 지지하는 만큼의 정치 자금을 확보하는 재정 능력,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정당 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경쟁을 통해서 이런 정당 간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을 통해서 형성된 정당 간의 차이를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그거를 평준화해버리면은 그러면 경쟁의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정적인 배분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독일 연방 헌재의 기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지지한 그 지지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배분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완적으로는 유권자의 재정적 지지도, 그러니까 그 정당이 유권자로부터 얼마나 정치 자금을 많이 모았는가. 그래서 유권자로부터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그 직전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지지도와 플러스 유권자가 정치 자금을 기부함으로써 그 정당이 경쟁을 통해서 얻은 그 재정적 지지도를 함께 고려해서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정당의 득표수나 당비 수입과 정치 현금의 규모에 따라서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 간의 기회균등의 원칙, 경쟁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독일 연방 헌재가 제시한 당시의 그 기준입니다. 우리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런 정당 간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우리 2006년에 정당 보조금 배분, 지금 현재 이런 배분 기준을 놓고 이것이 위헌이라고 다투어졌습니다만 8사람이 합헌 의견을 합니다. 이때는 독일 연방 헌재의 기준을 참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느슨한 심사를 합니다. 입법자가 정당 보조금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인 문제다. 그건 입법자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입법자의 재량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아주 느슨한 비례 심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경쟁 상태를 현저하게 변동시킬 정도가 아니면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서 지금 약간의 문제점은 인정합니다. 인정했지만 현재 아까 말했던 그런 배분 기준은 정당 간의 경쟁 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느슨한 심사 기준을 적용시켰습니다. 독일 연방 헌재의 배분 기준에 따른다 그러면은 오히려 위헌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재량 영역이다라는 취지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정당 간의 경쟁을 안 해도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당원을 모집한다거나 당원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는다거나 그런 노력을 안 해도 국가에서 다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경쟁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국가에 의존하게 되고 세금에 의존하고 국민으로부터 또는 유권자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